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한국체육사 2023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간단하게 풀 테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에 유의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유형의 어떤 내용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를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한국체육사연구에서 사관. 자, 우리가 요즘 우리 단박에 오름 교재를 보면 1강의 내용, 역사란 무엇인가, 체육사란 무엇인가라는 내용 중에서 사관과 사료에 관한 문제가 최근 들어서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된다고 보시고 꼭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관은 뭐냐? 사관에 대해서. 이 사자가 역사학자를 의미한다. 역사가의 견해를 사관이라고 해요. 이러한 역사가의 견해, 해석을 가능한 하지 마라. 요건 듣고 잊어도 돼요.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주장했던 실증주의 사실대로 증명하면서 사실을 토대로 그냥 기록만 할 것이지 해석과 평가하지 마라. 근데 요즘 우리 역사에서는 이 랑케의 사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견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20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듣고 잊어도 됩니다. E.H. 카라는 분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석과 평가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로 사관은 역사가의 견해에 따른 다른 말로 해석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사료. 사료는 글자를 잘 보세요. 이 사자가 역사를 의미해요.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줄임말. 역사를 연구하려면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사료라고 해요. 근데 시대가 크게 인류는 두 개로 나누죠. 기록이나 문자가 있었던 역사시대와 기록이나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 그래서 선사시대 역사 연구는 사료가 물적 사료, 어떤 물건, 흔적, 그래서 물적 사료, 유물, 유적만을 근거로 합니다. 왜? 기록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고 기록이 있었던 역사시대로 접어들면 좀 전에 언급했던 물적 사료 플러스 문헌 사료, 다른 말로 기록된 기록 사료를 토대로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는 뭐다? 역사 연구 자료다. 근데 선사시대에는 기록이나 문자가 없어서 기록이나 문자는 선사시대의 역사 연구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사관은 뭐다? 역사가가 그런 사실을 토대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견해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유물사관, 암기할 것도 없어요. 역사를 연구할 때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 관념사관, 정신적인 걸 중시하는 것, 진보사관,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역사는 돌고 돈다, 순환사관 등이 있다. 뭐에 대한? 사관의 종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옳으니까. 두 번째, 체육 역사에 대한 견해, 해석, 관념, 사상 등으로 의미한다. 그렇죠? 견해, 해석하는 거, 이게 사관이에요. 역사가의 견해. 그래서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역사를 서술해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어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역사가의 견해와 우리나라 역사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것과 왜곡된 것은 달라요. 틀려요. 왜곡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체육 역사가의 관점으로. 그렇지, 역사가의 관점. 이게 사관이에요. 다양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해석한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4번은 과거 체육과 관련된 사실을 담고 있는 역사 자료를 의미한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관이 아니라 엉뚱하게 사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사관과 관계가 없는 것, 정답 4번. 왜? 4번은 내용은 맞으나 사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료, 역사 연구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 최근은 이 체육사 연구, 역사 연구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는 것, 특히 사료의 개념과 사관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가 되는데요.
보기, 기억, 디귿의 보기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나현성의 방법을 따르면 그랬어요. 나현성은 우리 체육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죠. 한국 스포츠사를 썼으며 한국 체육사를 쓰면서 시기 구분을 하는데, 참고로 이 시기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체육사 연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잘라놓은 임의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임의적으로 역사 연구, 체육사 연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것이며, 보겠습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어떤 시기 이전은 무예를 중심으로 한 무사체육 등의 무슨 체육을 강조했다? 그렇죠. 처음부터 감 잡을지 모르겠지만 전통체육. 그러면서 전통과 근대 체육을 나누는 기준이 1894년 무슨 개혁? 가보개혁. 다른 말로 가보경장 때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기억 이후는, 그럼 이 기억은 가보경장, 가보개혁이 되겠네요. 그죠? 교육이 국조서 1895년 1894년 가보개혁이 이루어졌죠. 2차 가보개혁 이후에 고종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건 교육이다. 특히 실업교육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체육사에서는 3육론을 강조했다 그러죠. 교육이 국조서에서. 그러면서 24년도 문제입니까? 그 3양론의 세 가지 요소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덕, 채, 지, 덕양, 채양, 지양.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입국조서를 통한 학교 교육, 그렇죠. 학교 교육의 기반을 둔 무슨 체육을 강조했다? 가보개혁 이후 우리나라는 국사 시간에도 근대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무슨 체육? 전통체육 시대이고, 그리고 가보개혁 이후에는 무슨 근대 체육 시대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민속놀이는 그랬어요. 민속놀이. 즐기는 거, 유희라고 우리 단박에 이름 써져 있으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본인들이 그 단어를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유희는 즐기는 거, 놀이다. 자, 사희라고 하며, 사희는 뭐에? 벌써 답 나오네요. 윷놀이요. 윷놀이를 다른 말로 사희라고도 합니다. 그 나무 막대기 몇 개? 처음엔 5개. 지금은 몇 개로 합니까? 4개로. 던져서 도개걸윤모에 따라서, 말을 따라서 가서 하는 게임이 되겠죠. 놀이가 되겠죠. 뭐에서 땄다? 자, 초기국가라고 합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할 때 부여라는 나라의 사출도. 사출도는 마가, 말부족, 우가, 소부족, 저가, 저팔계, 돼지부족, 구가, 개부족. 원래 윷은 도, 돼지, 개, 말 그대로 개, 걸은 양, 윷은 소, 모는 말이 되겠죠. 바로 이 부여의 사출도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물론 5개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유사하죠. 사출도 관직명에서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놀이가 윷놀이,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저포라고도 합니다. 답은 벌써 나왔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지금도 즐기고 있죠. 명절 때 장소에 크게 부여받지 않다. 그렇죠? 그냥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던지고 유판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바둑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위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장기는 요거 인도에서 만들어졌어요. 중국이 아니라. 그래서 서양에 건너가서 서양의 체스가 되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지금도 계속 한초 왕마가 있고 서로 게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그리고 주사위는 다른 말로 약삭이라고 한다. 이 윷놀이, 저포도 지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국 체육사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놀이다. 알아두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로 가면은요, 화랑도도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죠. 화랑도는 뭡니까? 신라에 있었던, 그쵸? 원래 그 출발점은 신석기 시대 시족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들도 지도자로 참여했었죠.
그러다가 이걸 국가조직으로 만든 분이 누구? 삼국통일의 기반을 달성했던 진흥왕 때가 될 것이고, 체계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운은 원강법서의 세소고개, 사군 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충효신 5개의 종목 중에 3개가 유교와 관계 있고요. 임전부터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마라. 무예를 존중하는 건 도교, 도가사상과 관계 있다고 보고요. 생명을 가려주게라. 살생유택, 불교와 관계 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 사상이 융합된 세소고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화랑은 왕족, 귀족으로 구성됩니다. 일단 그들을 화랑이라고 하고, 그리고 육두품이야 평민도 그렇죠, 참여합니다. 낭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랑과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플러스 낭도, 그래서 화랑 똑같은 글씨죠. 로 이렇게 명칭이 붙여졌다. 이 화랑도는 경당, 그리고 1883년에 만들어진 원산학사와 더불어서 학문뿐만 아니라 교육뿐만 아니라 무예까지 가르쳤던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체계화되었다. 맞죠? 두 번째 세소고개 누구? 원강법사. 그죠? 도의교육의 핵심이었다.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 맞지요? 오케이. 신체 및 아름다워야 됩니다. 숭배 사상과 그 다음에 불국토 사상. 그래서 신라라는 나라는 석가의 땅이다. 불교의 땅이다. 그래서 절대 남한테 뺏길 수 없다. 애국심을 높이는 그런 역할이에요. 불국토 사상은 신라입니다. 가끔 문제 보면 조선시대 불국토. 조선은 유교 성리학적 국가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서민층만을, 그죠? 요즘 보면 꼭 한국체육사에서 만자가 들어가면 틀린 것으로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화랑도는 왕족 귀족, 김춘추, 김유신 왕족 귀족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화랑 출신이에요. 그리고 누구까지? 평민까지 참여한다 그랬지, 평민만 참여한 건 아니에요. 서민만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죠. 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서 문무겸전, 요 내용은 맞죠? 문과 무를 동시에 중시하는 거. 하지만 서민층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이 됩니다. 화랑도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체육사 출제 경향을 보면 20문제 중에 10문제는 1번부터 10번은 조선시대까지가 출제되고 있고, 개화기부터 현재 사회까지가 10문제 정도 출제돼요. 근데 수험생들이 점수를 따기 쉬운 부분은 오히려 우리 교재에서도 절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까지예요. 물론 그 이후 것도 뭐 저희들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공부할 양도 적으면서 점수를 쉽게 딸 수 있으니까, 또 출제되는 것이 또 중복되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두시고, 화랑도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신체 활동은 그랬어요. 가죽 주머니로 공을 만든대요. 가죽으로 공을 만들어. 축구하고 비슷하네요. 1명, 2명, 10명 다양한 숫자로 게임을 할 수 있대요. 삼국사기와 삼국시대 역사, 김부식이 썼죠. 삼국유사, 이련이 썼죠. 고려시대. 하지만 주로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죠. 따르면 김유신과 김춘추, 그렇죠. 요거 제가 우리 본 수업할 때 누차 강조했던 거. 사실 김유신은 신라의 왕족 출신이죠. 아, 말 잘못했네요. 가야의 왕족 출신이죠. 그리고 김춘추는 신라의 왕족이죠. 망한 가야의 왕족과 신라의 왕족을 한 집안으로 연결시킨 게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 때문에 가능했죠. 뭐가 계기가 되어서 김춘추와 문희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김유신과 김춘추가 바로 여기에 나온 정답, 축국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유신이 김춘추 옷을 밟아서 옷이 터지죠. 김춘추 자기 집에 가서 꼬매겠다는데 김유신이 굳이 끌고 자기 집으로 가서 여동생에게 꿰매달라고 합니다. 그걸 꿰매주는 과정 속에서 둘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김유신 집안과 김춘추 집안은 서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스포츠가 축국이었다. 그죠? 그러면 정답 바로 나왔어요. 축국이 정답이고요. 석전은 뭡니까? 돌석자네요. 돌멩이 들고 싸운대요. 주로 이건 서민들이 했던, 그래서 전쟁에까지
이 군사훈련적 성격을 띠고 전쟁에까지 활용됐던, 옛날 전쟁할 때 서민들은 돌멩이 던지면서 전쟁합니다. 그죠? 놀이, 석전, 명절 때 마을 단위로 게임을 했죠. 그 다음에 각저는 뭡니까? 다리 각자예요. 이게 각저, 강력, 각기, 상박 이런 용어로도 불리며 씨름이죠, 씨름. 씨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 몽골에도 있지요. 썰렘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도 있죠. 삼보라고도 합니다. 중국에도 있죠. 세기유라고 합니다. 일본에도 있어요. 덩치 큰 사람들. 수모 이런 것들이 씨름의 종류다. 각저, 강력.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은 그죠? 씨름하고 있는 모습.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과 저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사람이 서로 씨름하고 있는 국제 씨름 대회를 그려놓고 있는 그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저. 도파니, 판 위에서 뛰는 것. 제가 본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우리 단박에 오름에서. 판 위에서 뛰어. 그러면서 즐긴대요. 도파니, 다파니, 초파니, 널뛰기 놀이다. 추천은 그네뛰기. 그래서 답은 너무 쉽죠? 일종의 오늘날 축구 비슷한 거. 축구 알아두시면 좋고요.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자, 보기의 민속놀이와 주요 활동 계층이, 그죠? 민속놀이 계층. 이것도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민이 즐겼냐? 귀족, 양반이 즐겼냐? 다 같이 즐겼냐? 약간 시대에 따라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바르게 연결된 것만으로 풍년, 연날리기죠. 연날리기 귀족이 합니까? 서민이 합니다. 틀렸네요. 물론 이 연날리기도 전쟁에 활용되기도 해요. 김유신이 전쟁하러 갔을 때 별똥별이 떨어지면 자기 군사들의 세력이 이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연에다가 불을 달아서 밤에 하늘 높이 올려요. 그러면 별똥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면서 병사들이 그저 환호하고 사기가 충만해져서 전쟁에 이기는 그런 심리전에 활용됐던 것. 하지만 평상시 연날리기는 신분 높은 사람들 잘 안 합니다. 서민들이 합니다. 격구는 두 가지가 있죠. 말 타고 하는 기격구. 말은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요. 서민들은 말 살 돈이 없어요. 말에 장식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상류층, 고려시대 귀족, 조선시대 양반, 그리고 무관을 선발하는데, 그죠? 조선 같은 경우는 이 기격구가 시험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 전시에서 봅니다. 그래서 격구는 물론 뛰어다니면서 하는 보격구도 있습니다만은 기격구, 서민 아니죠. 귀족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고요. 방응.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했어요. 원간섭기. 그럴 때 원나라는 꽁고기를 좋아해요. 그 꽁사냥을 잘하는 게 우리나라 해동청 보라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매를 잡아가기 위한 관청을 두었으니 응방도감이죠. 이 매사냥은 방응이라고 돼요. 그 매사냥 다닐 때 말 타고 다녀요. 그죠? TV에서 가끔 봤을 거예요. 매에 눈을 가리고. 그 말은 비싸. 누구만? 귀족들이 즐겼던 사냥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귀족. 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추천.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죠? 옛날 괴종식에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죠. 왔다 갔다 해. 뭐 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네 뛰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추천은 그네 뛰기로서 주로 단오나 이런 명절 때 서민들이 즐겼던 민속놀이.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디귿과 니을에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이런 민속놀이를 상류층이 즐겼는지 서민, 일반 백성, 평민층이 즐겼는지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속놀이, 귀족이 즐긴 거 방응. 이건 서민이죠. 추천은 서민. 그래서 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서 정답이 2번이 되고, 풍년, 서민, 기격구, 상류층, 귀족, 조선으로 보면 양반. 그래서 이것들은 연결이 잘못되어 있고, 귀족이 즐겼던, 서민이 즐겼던 그네뛰기, 추천. 바르게 연결된 거 정답 디귿과 니을에서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고려시대 수박에 대한 그랬어요. 이 수박과 관계된 것도 무신정변의 원인이 되었던 또 종목이 되겠죠. 나이 드신 고려시대 대장군. 고려시대 최고의 무관은 상장군, 대장군이 있는데, 그죠? 대장군. 상장군은 정삼품이고요.
대장군은 종, 관리 등급은 정일품, 정의품, 종이품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정 3품이었던 상장군, 그리고 그 밑에 종 3품이었던 대장군인데, 대장군 이송, 좀 연세가 드셨어요. 이분과 그죠? 젊은 관리와의 대련, 수바퀴 대련을 시키고 이송이 힘에 밀려 도망치자 한뇌라는 사람이 이송 대장군의 직급은 더 낮습니다. 한뇌가 문신입니다. 뺨을 때렸죠. 직급이 낮은 문신이 직급이 높은 무신을 무시했어. 무신들 열받겠죠. 그래서 무신정변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스포츠, 놀이, 수, 바퀴, 관리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했다. 일종의 겨루기죠. 손과 발, 몸을 써서 겨루기 하는 거, 수, 바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고려시대에 이런 수바퀴는 즐겼어요. 관람행 무예 경기로. 그렇지. 그래서 둘이 대련시켜놓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구경하고, 그러다가 무례하게 젊은 한뇌가, 계급이 낮은 한뇌가 계급이 높은 이송 뺨을 때려서 무신정변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래서 스포츠적 성격을 고려시대부터 띄어갑니다. 맞아요. 그 다음 응방도감에서 가는, 응방도감 좀 전에도 언급했죠. 이거 전혀 엉뚱해요. 이거 뭡니까?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가 우리나라의 매를 공사냥하기 위해서 매를 잡아가기 위해서 두었던 관청의 이름이지요. 그죠? 그래서 정답 잘못된 거 2번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고려시대 무인선발의 대표적인 종목 기준이 되었다. 맞고요. 자, 무예수련과 군사훈련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 목적으로 시행됐다. 맞습니다. 이 수바퀴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까지 이 출제 경향을 보면 기출문제에서 다시 약간 변형돼서 관계된 것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8번 보기에서 조선시대 훈련원, 그쵸? 훈련도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훈련도감은 임진을 한 중에 살수, 사수, 포수, 삼수병을 육성해서 정유재란 때 우리가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했던 것이 훈련도감, 국방문제와 관계된 거예요. 이 훈련원도 물론 국방문제와 관계됩니다만은 조선시대 거의 유일한 정부가 만든 무술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병조와 훈련원이 주관을 해서 무관을 선발했다. 이 훈련원터는 굉장히 넓었겠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훈련원터에 운동장을 만들었으니 그게 경성운동장이 되고, 광복 이후 서울운동장, 경성이 서울이니까, 그리고 그 이후 동대문운동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 훈련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훈련원도 알아둬야 돼요. 참고로 비공식적으로 지방에서 사정이 있었죠. 활소는 정작 활터, 이 사정을 중심으로 일부 무예훈련도 이루어졌다라는 거 우리 단박에 여름 교재 강의 듣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훈련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성리학교육.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가장 수준 높은 성리학교육기관은 뭡니까? 성균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이 수도에는 사부학당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고 맨 밑에 기초교육은 서당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성균관에서 훈련원에서 성리학교육을 그렇게 집중 담당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요. 활쏘기, 궁술, 마상무예, 기사, 기창, 기격부 이런 것들 마상무예 훈련을 실시했다. 무술훈련 정확하게 맞네요. 무인양성과 관련된 공식적인, 무인양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공식적인 국가가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었다. 정확한 정답. 그 다음에 무경칠서, 병장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병서, 국방서적, 무예서적을 습득을 장려했다. 그래서 훈련원은 조선시대 공식적인 무인양성 교육기관으로 말할 것도 없이 활쏘기, 마상무예, 무가에 저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무가에 들어있는 거 활쏘기, 기사, 말 타고 활 쏘는 거,
그 다음에 기창, 말 타고 창 쓰는 거, 기격구, 그리고 주력이 있다고 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답이죠. 정답은 3번. 자, 이어서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조선시대, 시대는 조선이네요. 항상 우리가 역사 시간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제가 강조하죠. 궁술, 활궁자죠. 활 쏘는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유계, 이거 시험 문제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유계. 고려 조선시대. 유계는 6가지인데 우리 한국 책사 시간에 2가지가 중요해요. 순서대로 나면 예절 관계된 예, 음악, 악기와 관계된 악. 별로 안 중요하죠? 셈법과 관계된, 숫자와 관계된 수, 글씨 쓰기, 서, 요 4가지는 덤이고요. 예약, 수서, 사어가 있는데 사는 뭐냐? 활 쏘는 거. 궁. 그 다음에 어는 뭐냐? 말 타는 거. 이 사와 어가 중요하다 그래요. 유계 중 어에 해당된다? 궁술 아니에요. 이것은 말타기와 관계돼. 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려요. 그러면 정답 1번이 나왔네요. 그죠? 틀린 거니까. 무관 선발을 위한, 그렇지, 시험의 한 과목이다. 아까 제가 무과 선발 조선시대 시험 종목, 주력, 기사, 기창, 기격구, 그리고 궁술이 있다 설명했어요. 맞고, 이 대사례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성균관에서 이 사자 잘 봐두세요. 이거 활 쏜다는 뜻이에요. 그죠? 왕과 신하가 한 자리에 모여서 활 쏘기를 해요. 그래서 활 잘 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주 내리고, 지방에서, 향교에서 향자가 들어가면 지방이에요. 그죠? 역시 사자가 들어갑니다. 등으로 행해졌다. 활 쏘기. 대사례, 향사례. 대사례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성균관. 어디? 육일각에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왕과, 띄어쓰기가 잘 안 되네요. 무관, 유학자 등 다양한 계층, 심지어 조선시대 누구까지? 서민까지도 활 쏘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살과 다양한 활을 쏘는 거 즐겼어요. 이거는 무예 훈련이면서 동시에 스포츠화된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거, 유계 중 어가 아니라 사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여기까지가 조선 문제가 되겠죠?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 그래, 조선시대 무예서는 그랬어요. 무예서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꼭 알아둘 거. 무예제보. 무예신보. 다른 말로 무기신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무예도보 통지. 그리고 덤으로 권보. 그리고 덤으로 속자가 들어가는 책들. 무예제보 번역 속집 또는 무예제보 속집. 속이 들어가면 뭘 의미하냐? 후속편이다 라는 뜻이에요. 본책에 있는 것 중에 좀 누락되고 빠진 것들을 보완하는 것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모든 종류의 무예가 기록되어 있으며 정조, 답 나왔습니까? 무예도보 통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무예서를 종합, 집대성한 거,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것까지 국가사업으로 간행됐으며, 그렇죠. 우리나라 거, 중국 거, 일본 거 145권, 4권 4책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그죠? 무예, 도보, 통지. 정답 3번이고요. 참고로 1번에 무예제보는 누구 때 만들어졌어요? 선조 때. 누가 만들었어요? 한교라는 사람이. 왜? 선조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케이, 편찬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예서다. 몇 가지 무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6가지. 그래서 6기. 그래서 무예제보 설명했고요. 무예신보는 누구 때? 영조 때지요. 영조 때. 사도세자 명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무예제보가 6개의 무예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딱 플러스 몇을 해서 12를 해서 그러면 요 2개 더하면 몇이 됩니까? 18기 18가지 종류의 무예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예신보 18기예요. 그리고 무예도보 통지는 몇 기? 24기. 여기에 또 6가지의 무예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3개는 정리가 됐어요. 근데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온 게 이것도 거의 매년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고,
무예도보통지가 가장 잘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4번에 나온 무예제보 번역 속집, 제가 무예제보하고 번역은 의미가 없고 속집 있죠. 후속편. 이건 누구 때 만들어졌다? 광해군 때 만들어졌어요. 무예제보에 빠져있는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는 무예서가 무예제보 번역 속집 또는 무예제보 속집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권보는 아무는 뭐 쓸지 몰라도 됩니다만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뭐 고려 말에 충신의 이름도 권보가 있습니다만은 선조 때 무예제보에 빠져 있는 내용을,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내고 있는 거. 그러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무예에서는 정리가 다 끝납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제 10번이 끝났으니까 11번으로 가면 이제 개화기로 갑니다. 개화기 하면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맨날 체육사 시간에 강조합니다만은 1876년 숫자가 뒤로 가면서 하나씩 줄어들죠.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해예요. 여기서부터 일제가 우리나라를 뺏어간, 국권을 뺏어간 1910년까지 시기를 개화기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이 개화기인지 일제강점기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아주 쉬운 문제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개화기 나오고 또는 일제강점기 나오면 지문을 보면서 시기를 보세요. 어떤 시기 것인지. 그러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끝납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는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던, 해방을 맞이했던 1945년까지가 되겠죠. 이건 일제강점기. 이건 개화기.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화기보다는, 시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민족사립학교. 개화기 때 열강들이 침략하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립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선교사가 만든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독립운동가가 만든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구별해야 돼. 선교사가 만든 거지, 독립운동가가. 그 중에서 독립운동가 이승훈이 1907년에 만들었답니다. 그럼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무슨 학교? 오산학교. 대운동에 민족의식을 높였죠. 1년에 한 번씩 실시했으며, 체육이 이때 대부분 그죠? 군사훈련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 강대국들이 침략해 오니까 그들의 맞서기 위해서 체육을 군사훈련적 성격으로 키워서 국방력을 강화시켜 보겠다. 그래서 정답은 이승훈 나오면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그 이름부터 찰나는 누가 있습니까? 설립자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습니다. 시기 맞아요. 개화기 때 만들어졌어요. 개화기 때. 원산학사는 1883년,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죠? 학문과 무술을 동시에 가르쳤기 때문에. 덕원 주민, 저 북한의 원산, 덕원 주민과 덕원 부사, 오늘날로 본다면 시장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군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 정연석이가 같이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관립이 아니라 사립학교다. 학문과 무술을 동시에 가르쳤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숭실학교는 시기는 다 맞네요. 평양에 만들어집니다. 숭실학교. 가끔 답은 아니고 저렇게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죠? 1897년 평양에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냐?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선교사 배어드가 만든 미션스쿨이죠.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를 우리 미션스쿨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은 어떤 시기에 만들어졌냐를 알아두고, 만든 주체가 선교사인지, 그죠? 그리고 독립운동가인지 구별하고, 국가가 만든 건 관립, 이렇게 선교사나 독립운동가가 만든 건 사립,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 알아두고 공부하시면 도움돼요. 매년 개화기 때 교육기관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면 설명 다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개화기, 또 시기 문제 나왔네요. 강화도 조약에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체육사적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동네 무예학교, 알고 보면 이게 뭐의 원조가 되냐면 좀 전에 언급했던 원산학사의 원조예요. 무예반과 무예반을 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문예반 50명, 무예반 200명. 이건 동네 학교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원산학사, 덕원 주민가, 덕원 부사가 만든 사립교육기관, 근대식 최초의 사립교육기관이에요. 원산학사. 1883년 굉장히 앞선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이건 틀리니까 틀려요.
두 번째, 개화기 최초의 운동회 하면 생각나야 될 사람 누굽니까? 허치슨. 학교는 어떤 학교가 생각나야 됩니까? 외국어 학교. 여기서 최초의 운동회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류회가 이루어지는데 일본인 학교 아니에요. 일본인이 무슨 우리나라 운동회를 전해줍니까? 택도 없습니다. 틀렸고요. 세 번째, 양반들이 주도하여, 그쵸? 제가 좀 전에 선교사가 만든 것인지 독립운동가가 만든 것인지 배제학당 아펜젤러가 만들어요. 양반 아닙니다. 서양의 선교사입니다. 이화학당은 요 이름 누가 지어줬대요? 이화, 배제 이런 것들 다 그 황실에서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래서 양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화학당은 스크랜턴 부인이 만들죠. 경신학당,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언더우드 학당. 언더우드라는 누가? 선교사가 만든 거예요. 양반들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선교사가 만들었다. 그래 미션 스쿨이 양반들이 주도하는 미션 스쿨 만들어 앞뒤도 안 맞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죠? 이거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4번 고종은 1895년 교육조서에서 그렇죠. 교육만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 여기서 삼육론, 세 가지 육성론, 삼양론, 세 가지 길을 내고 했던 거. 바로 덕양, 체양, 지양을 강조하였다. 당연히 가장 정확한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육기관에서 미션 스쿨은 서양의 선교사가 세운 거, 독립운동가가 세운 거, 좀 전에 언급했던 대성오산학교 이런 것들, 또 주민들이 세운 사립학교, 원산학사 이런 것도 교육기관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3번. 역시 또 개화기네요. 시기. 개화기. 그러면 시기 따져보자 그랬어요. 체육단체. 우리 단박의 오름에 제가 체육단체 많이 넣어놨어요. 이런 거 다 설명돼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있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모르면 여기서라도 이거 알아두시고 우리 단박의 오름 교재 보면 좀 더 자세히 써져 있으니까 그거 알면 시험 보는데 많이 도움될 겁니다. 탁지부. 온라인으로 보면 재무부, 기획재정부 이런 거하고 비슷하겠죠. 뭐 국세청하고도 관계 있어요. 재무와 관계된 거. 관리들이 친목도모를 위해서 요 연도가 틀렸어요. 맞게 고치려면. 1908년에 탁지부의 관리들이 친목도모를 위해서 1908년에 조직하고 최초로 연식정구, 그죠? 경식정구는 테니스고 연식정구는 말 그대로 말랑말랑한 공, 정구예요. 이걸 도입한 거. 이것은 청강체육부가 아니고 회동구락부에 대한 설명. 맞게 고치려면 1902년을 1908년으로 고치면 돼요. 바로 이 회동구락부는 우리나라 체육사에서 놓고 봤을 때 직장체육, 그렇죠? 탁지부 관리들이니까 직장인들 체육의 원조, 시조다. 직장인 체육의 시조다. 이렇게 좀 난이도 있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회동구락부하고 연결돼야지. 이걸 1908년으로 고쳐야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최성희, 신한식 등이 1910년에 조직하였고 정례적으로 축구? 그렇죠. 요즘 조기축구에 뭐 무슨 축구 이런 거 많죠. 그 축구 하면은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1번 선택지 청강체육부. 이거는 중동학교 학생이 수요일, 일요일 날 잡아서 축구하는 그런 조직체로 갑니다. 그래서 청강체육부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 무도 기계체육부 그랬죠. 우리나라 최초 기계체조단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기계체조단이며 자, 이 히두와 이운치오가 1908년에 조직했다. 바로 이게 뭐냐면 군인체육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군인체육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무도 기계체육부. 정답 3번. 우리나라 최초 기계체조. 그죠? 이희두와 이윤치오가 1908년에 조직했다. 무슨 기예요? 개화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개화기인데 일제시대에 어떤 체육단체가 들어가 있다. 잘못된 것으로 정답이에요. 만약에 한다면. 틀린 것, 옳은 것으로는 답이 될 수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정답 3번이고. 자, 앞에는 빼겠습니다. 체조교사인 조원이,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김성집.
이기동 등이 주축이 되어 보성중학교에서 1909년에 조직하였고 병식 체조, 군대식 체조를 강조했다.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게 그 이름도 잘 나는 자주 나옵니다. 체조 연구회에 대한 지문이에요. 앞에 대동체육부락부하고는 엉뚱해요. 그러면 대동체육부락부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의외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우리 단박여름 교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펴서 암기하시면 이 체육단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대동체육부락부는 1908년 자, 권성현, 조상호, 이기환 등이 만들었으며 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 뭐 직접 들어온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회진화론적 자각론. 뭡니까? 사회진화론은 힘센 놈이 힘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걸 유식한 말로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렇게 표현하죠.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스스로 우리나라가 부강해야 잡혀먹지 않는다. 자각론에 입각하여 체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국강명한 나라 만들자라는 것이 대동체육부락부. 이 내용들도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박여름 교재 보면서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그 특징들 잡아서 정리해 놓으시면 시험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일제강점기 체육에 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드디어 시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줄임말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한반도를 점령한 시기. 몇 년부터? 1910년부터 언제까지? 1945년까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일제강점기 사건인지 개화기 사건인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잘 나온다. 옳지 않은 것. 자, 박승필은 1912년 시기 맞네요. 그죠? 이 사이에 들어가네요. 유각권 또는 유각권투라고도 씁니다. 유각권 구락부 또는 유각권투 구락부를 설립해 권투를 지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번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조선체육협회는 제가 일제시대 체육에서 체육협회가 들어가면 3.1운동 1919년 일제가 친일파가 만든 체육단체. 그거에 반대해서 1년 후인 1920년 우리 민족들이 만든 체육단체는 조선체육회. 협자가 있으면 친일, 없으면 우리 민족. 그죠? 자, 1920년, 20년? 오, 틀렸네. 1919년에 만들어지는데. 동아일보사가 미쳤다고 친일단체를 동아일보사가 후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선체육회가 1920년에 만들어졌죠. 체육협회는 19년에 만들어졌고 친일단체. 그래 잘못된 거 1번. 원래는 이렇게 끝났어야 될 문제인데 답이 두 개가 되네요.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서상천은 1926년에 일본 체육회 체조학교를 졸업해. 그렇죠. 서상천이 일본 체육회 체조학교 졸업한 거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연도가 틀렸어요. 아마 이거는 출제할 때 의도와는 상관없이 숫자가 좀 틀리게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1926년이 아니라 1923년에 이렇게까지 어렵게 낼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졸업하고 우리나라 역도를 소개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송기정 맨날 시험 문제 나오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 마라톤에서 우승했어요. 그죠? 송기정. 우리 민족으로서는 올림픽 최초의 금메달.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 금메달은 아니죠. 왜? 이때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니까. 일본 제국지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야, 열받아. 우리나라 피를 가진 선수가 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일장기를 지워버리죠.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다. 그 사건을 계기로 조선체육회가 사라지게 되고 많은 체육단체들이 사라지고 체육협회에 통합된다. 이렇게 제가 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두 개가 됩니다. 2번과 3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그랬어요. 단체. 이것도 우리 단박여름 교재에 거의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근대적인 스포츠. 이거 많이 나옵니다. 야구, 농구. 그러면 생각나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 질레트. 단체는 뭐요? 1906년에 만들어진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리고 배구, 비읍자가 들어가네요. 바나트.
역시 그동 무엇과 관계된 인물입니까? YMC 황성기독교 청년회와 관계된 인물이죠. 그리고 1916년 그쵸? 자, 대한민국 실내체육관 하면 장충체육관이 떠올라야 됩니다만 이때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지금 일제시대입니다. 그죠? 윤치호라는 인물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죠? 실내체육관을 준공해 다양한 실내가 중요해요. 건물 내에서 하는 스포츠가 활동. 실내체육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복싱이랄지, 뭐 유도랄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기 종목으로는 배구, 농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야구, 농구 이미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리고 배구까지 황성기독교 청년회 1번이 정답. 황성기독교 청년회도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2번의 대한체육구락부는 1906년에 만들어졌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체육단체고 현양문회 30인이 발기를 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체육단체 구락부, 요즘으로 얘기하면 클럽이 되겠죠. 그리고 조선체육회는 1919년 일제시대 때, 체육협회는 1919년 일본 친일파가 만든 체육단체.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이제 일제가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 광복기후. 광복을 몇 년에 맞이해요? 1945년에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죠. 그리고 미 군정이 실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그리고 뭐 윤보선 장면정부는 거의 우리 체육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건너뛰고 제3공화국과 4공화국의 주인공 박정희. 박정희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초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이때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는 1961년 5월 18일 5.18 그쵸? 5.18 옛날에는 혁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군사 쿠데타라고 했다가 변합니다. 아무튼 5.18로 권력을 잡고 1979년에 총 맞고 돌아가신 서거하신 대통령이죠. 한 18년 정도 실권을 장악했는데 실시한 체력장.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볼게요. 연도가 조금 우리 수험생들이 이상했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1살 먹고 다음 생일 되면 2살 뭐 이런 식으로 갔죠. 뱃속에서 있었던 기간을 쳐서. 근데 요즘은 태어난 기점을 중심으로 나이를 세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좀 혼선스러워요. 그래서 몇 년생이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체력장 71년부터 실시됐다? 73학년부터 대학 입시 그래. 73학년도 대학 입시. 그럼 72년도에 실시돼요. 그래서 자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70년 뭐 했어요? 유신헌법. 이때 강조했던 운동이 초등학교에서 놀이를 운동이라고 했고 순환 질서운동을 강조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71년부터 학생들의 기초체력 신장을 실시했던 것.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체력 검정. 그죠? 참고로 그때 대학 입시는 학력고사가 됩니다. 학력고사는 340점 만점이에요. 그럼 이 체력장이 몇 점이냐? 20점 만점이에요. 굉장히 컸네요. 물론 그랬죠. 근데 참석 안 해도 기본 점수 15점은 줘요. 5점을 놓고 싸웁니다. 참석만 하면 아무리 못해도 16점은 줍니다. 만점 20점. 고입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학력고사 밀접한 관련을 꼽고 연합고사 대도시에서 이제 시험제, 무시험제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시험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 일괄적으로 본 연합고사를 실시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70년대 71년에 실시되었으면 앞으로 또 출제될 수 있어요. 73년부터는 대학 입시에 체력장 평가가 포함됩니다. 좀 전에 어떻게 평가된지 설명했고 국제체력검사표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과 종목을 대상으로 해. 그리고 시행 종목에는 달리기, 제자리 벌리 뛰기, 팔굽혀 매달리기, 여자, 남자는 턱걸이, 뭐 윗몸 일으키기, 던지기가 있다. 한때는 뭐 오래 달리기도 있었고요. 왕복 달리기도 있었고요. 종목들이 좀 들쑥날쑥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다 맞다고 하니까 그랬구나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지려면 뭔가 좀 껄쩍지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구나. 있기도 있었다. 던지기 등이 있었다라고 했으면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구나 참고하시면 되고 앞으로 체력장에 대해서는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오히려 체력장 제도가
누구 정부 때 실시됐다? 전두환 노태우 아닙니다. 최초로 실시된 건 박정희 때. 그러면서 이제 대학 입시제도가 수능으로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력장도 없어지게 됐겠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종목은? 자, 88년, 서울 올림픽에 나오네요. 시범 종목, 감 잡았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태권도. 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꼭 알아둬야 된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왜? 남북 팀이 단일팀으로 입장도 하고 그랬죠. 한반도기 들고. 시드니 올림픽 경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죠. 이 종목을 진흥하기 위해서 2007년에 법을 제정했다. 뭐에 대한 거? 우리의 종목, 태권도. 이 나머지 세 종목은 그 이전부터 계속 올림픽에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청 쉬운 문제. 참고로 시드니 올림픽 2000년 공부하셔야 돼요. 서울 올림픽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계 랭킹 4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자, 1948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고요. 그로부터 만 3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 해에 우리는 올림픽 두 개에 참석합니다. 5회 동계올림픽, 생모리치, 스위스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그리고 하계올림픽은 런던 올림픽이었어요. 거기에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동계올림픽은 몇 월 달에? 1월 달에.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전이에요.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어디는? 하계올림픽은 8월 달 이승만이가 대통령 그 전후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그랬어요. 이것도 아마 답을 하나로 만들고 싶었을 텐데 두 개가 됐어요. 그죠? 개최지는 스위스 생모리치였다. 도시 이름 정확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은 출전 못하게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겠죠. 일본이 패망을 해서. 그 전쟁을 일으켰던 것들에 대해서 보복, 출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일본, 2번은 맞고요. 3번. 광복 이후 최초로 태극기를 단 선수단이 출전하였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것으로 정답이죠. 그죠? 이거는 맞는 것으로서 답이 될 수 없고, 오케이. 잘못된 것, 출전 안 시킵니다. 광복 이후 최초로 태극기를 단 선수단이 파견됐다. 그렇죠? 단박에 우리 교재를 보면 최초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달고 출전했다라는 게 4번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가장 먼저 여기 생모리치 동계올림픽, 그리고 런던 하계올림픽 48년, 그리고 마닐라 하계 아시안게임, 그리고 삿포로 동계 아시아게임. 왜? 처음 실시됐으니까. 이 두 개 아시아게임, 그리고 이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전에 시행됐던 거. 우리가 나라가 이제 동밀구하고 광복했으니까. 그래서 광복이 최초로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답이 될 수 없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효창, 문동성, 이종국 선수는, 그렇죠, 동계올림픽이요,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하기. 일단 출전하기 위해서 다 갑니다. 근데 어떤 선수가, 문동성 선수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빠지고, 누가? 감독이자 선수였던 최용진 감독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아마 이것도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과 4번 두 개인데요. 이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실수로 이렇게 어렵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생모리치 의외로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체육사회 시험 문제 잘 출제돼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로 가야 되겠죠. 18번 끝났고요. 19번 문제로 가야 되겠죠. 19번.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하계 여름철 아시아 경기대회. 제가 이건 본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아시안 게임이 4번 개최돼요. 3번 아니에요? 4번이에요. 왜?
하계와 동계를 합치니까, 그죠? 서울 하계 아시안 게임이 있고요. 부산이 있고요. 인천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 1999년. 그죠? 그러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하계라 그래서 너무 답은 쉬워요. 86년 10회 서울 아시안 게임. 맞습니다. 2002년 14회 순서대로죠. 부산, 크기, 서울, 부산. 부산이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죠. 그 다음에 이때 누구도 왔어요? 북한 선수단도, 응원단도 와요. 우리나라와 북한이 그래도 스포츠로 많이 가까워진 것은 1990년, 91년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가 남북 스포츠를 많이 하나로 합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바 탁구 선수권 대회라. 그 다음에 포르투갈입니까? 에스파냐입니까? 청소년 축구 팀이나 이런 단일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이거 전부 다 하계죠. 여기는 두 개 다 틀렸어요. 평창 아시아게임. 이거는 강원도 아시아게임은 동계니까 틀렸고, 그리고 2018년이 아니라 1999년이에요. 오히려 2018년에는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4번에 걸친 아시안 게임과 2번에 걸친 올림픽 개최돼. 올림픽 한 번 아니에요? 88 서울 올림픽하고 동계 올림픽이 2018년 평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틀려 있는 거 정답 4번. 자, 마지막 라스트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1991년, 좀 전에 얘기했네요. 그죠? 91년, 노태우 정부 때. 북방외교, 노태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노태우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단일팀으로 탁구 종목에, 감 잡았어요? 현정아 갔다 오네요. 국제경기대회. 일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단일팀으로 출전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죠.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축구입니다. 이것은 참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근데 여태까지는 좀 이렇게 남북 단일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조금 남북 관계가 어색해지는 바람에 조금은 출제될 가능성은 덜 높다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지금까지 20문제를 풀어보면서 10번까지는 조선시대, 이후에는 개화기부터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 10번까지 문제는 중복된 내용과 연결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미 기출된 문제. 그리고 역시 20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는 조금 처음 들어본 뭐 여운형이랄지 뭐 이런 학자들도 나오기도 하더라. 그것까지 다 맞추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는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양보하시고 확실하게 아는 문제를 더 굳혀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